오늘부터 매주 일요일에 한 주 동안 이슈가 된 뉴스를 다시 짚어보고 더 진행된 소식은 없는지, 혹시 설명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챙겨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이슈스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양효걸 기자가 준비한 조대위의 거짓말입니다. 첫 이슈는 조대위의 거짓말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검찰이 지난 수요일 큰 맥락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검찰 발표 이후 2016년 국회 청문회에 나온 청와대 관계자, 그중 청와대에 파견 중이던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도 결국 위증한 거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대위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대통령 관저 2층 의무동에 있었다면 잃어버린 7시간 동안 관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격한 핵심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대위는 청문회 직전 한 인터뷰에서 사고 당일 의무동에 있었다고 했다가 청문회에선 말을 바꿉니다. 의무실 근무였기 때문에 의무동 간호장교가 하는 대통령 진료 처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동이 아니라 직원들이 이용하는 의무실에 있었고 사고 당일 대통령을 못 봤다고 했습니다. 16일 날 대통령 본 적 있어요? 2014년 4월 16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 또 청문회를 위해 미국에서 귀국한 뒤 가족만 만났다고 했다가 간호장교 동기들과 식사를 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당시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확신에 차했던 말들이 위증 논란에 휩싸이면서 조대위를 징계하라는 국민청원이 12만 건을 돌파했고 국방부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이슈는 마지막 문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러시아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불이 나 64명이 숨졌는데 이 중 어린이가 41명이었습니다. 어린 죽음도 가슴 아팠지만 이들이 화재 현장에서 전송한 마지막 문자가 공개되면서 안타까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영화관에 있던 13살 소녀 마샤는 엄마 아빠에게 아마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안녕이라고 이별을 고했고 한 학생은 엄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요라며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린 불타고 있어요. 모두 사랑해요라는 메시지를 남긴 소녀도 있었습니다. 슬픔에 더해 분노를 폭발시킨 소식도 이어졌는데 바로 쇼핑몰 경비원이 화재 신호를 확인하고도 경보장치를 꺼버리고 도망간 사실이 당국 조사로 밝혀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관련 소식인데요. 한국은행이 성인 2,500여 명을 상대로 가상화폐 이용 실태를 조사했는데 가상화폐를 사고 싶은 사람의 비율은 저소득층이 많았지만 실제로 산 사람의 비율은 연 6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가장 높았고 직업별로도 고소득 전문직과 관리직이 비율이 제일 컸습니다. 일부에선 가상화폐를 두고 흑수저들의 탈출구, 저소득층의 마지막 사다리라면서 강력한 규제가 그들의 탈출구를 막는 거란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 투자자 비율을 조사해봤더니 고소득층이 많았던 겁니다. 다만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식어가면서 지난 석 달간 전 세계적으로 294조 원이 증발했다는데 투자자의 비율을 떠나서 체감하는 피해 정도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분명 다를 겁니다. 지금까지 뉴스 서비스 이슈 또였습니다.